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또 주종목이 그래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저희가 4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춘야준마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인데 첫 번째는 수요자의 형태 차이. 투자는 매물의 이용, 관리할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 그리고 투기, 매물을 이용, 관리할 의사가 전혀 없는 시세 차익만 노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차이가 또 있다네요. 그는 투자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며 예측이 가능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투기는 투기 가격으로 거래되며 이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일어났습니다. 요새는 다 가늠하기 쉽잖아요. 요즘 밸류에 뭐 부동산 114, 시리얼 이런 데서 뭐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기간의 차이인데 투자는 장기가, 투기는 단기가. 네 번째는 성향적인 차이인데 투자는 시장조사 진행 후 안정성과 합리성을 추구, 투기는 모험적이고 도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이용 관리한다는 게 내가 그 땅을 단순히 사놓고 나중에 어느샌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샀는데 어떤 정보를 가끔씩 본다든지 어떤 관심을 계속 가지는 거 있잖아요. 내 땅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이용 관리를 하지 않아도.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용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적인 여기서 수요자의 형태 차이를 얘기하는 거는 내가 논을 샀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실수요자, 가수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투자, 내가 집은 하나 사가 있고 아파트 투자하는 거 전부 가수요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뭔데 근데 그거를 또 관리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전세 내주는데 안 나가면 또 그리고 세탁기 고장 나거나 뭐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정확한 그거는 아닌 없는 것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이제 구분하는 이야기도 살짝 써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투자와 투기는 의외로 구매 목적의 차이라는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진 개념들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불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론 투기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정부에서 다양한 제한을 두어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고 있기는 하죠. 방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투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투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가짜가 더 많이 진실도 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공유 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논란을 하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구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한 평도 내 명의로 돼 있으면 내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매매가 되건 한데 아파트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게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전혀 매매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사람들이 황금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황금성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도 볼 수 없고 나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저도 또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땅, 투자, 투기 과연 정말 돈 벌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40억에서 237억까지 오른 땅을 가진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그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그분이 이촌동에 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12년 전에 42억 원을 주고 샀는데 몇 년이 흘렀나 보자. 12년 전에 샀으니까 12년이 흘렀겠죠? 237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땅은 고 변호사의 부인인 이모 씨가 이사로 있는 투자자 전문업체 마케데이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이들 부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꿈나무 소공원과 이촌 소공원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이 부지에는 이촌 파출소도 들어서 있는데요. 용산구는 현재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원 부지를 사들이는 동시에 수십억 원대의 파출소 부지 사용료도 내야 할 사항입니다. 고 변호사 측은 앞서 구청을 상대로 공원 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네. 내가 돈 내야 된답니다. 이처럼 알려진 가격의 매매 가격이 이루어진다면 시세 차이만 195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알박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들인 땅이만큼 정당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12년 전에 42억을 샀다는데 자, 12년 후가 흘러서 237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무려 190억의 시세 차익에 보신 건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투기인가요? 투자인가요? 나도 그래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했더라면 투자. 남이 했으니까 투기. 근데 정확하게 보자면 이 사람은 세월에 따른 그 값을 받은 거 아닐까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이미 42억이잖아. 12년 전에 42억이면 아이고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수익도 안 보겠습니까? 맞는 말씀. 내가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이소. 내가 투자하면 그것보다 더한 금액도 받아낼 거면서. 선생님 항상 얘기하시는 삼승 법칙이 있잖아요. 비슷한 배수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비슷한 일반적인 금액을 가지고 오셨는데 대단하십니다. 42억을 주고 땅을 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부럽고요. 그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뭐 195억 원을 이윤을 만들었다는 것에 세금을 또 얼마나 많이 내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 또 좋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처럼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는데 저희가 여기 앞서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삼승 법칙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제일 먼저 거기에 딱 하나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삼성 법칙이라고 3333으로 가는 건데 6단계로 거쳐가 올라갑니다. 최하가 기본적으로 27배의 어떤 상승 효과를 본다. 이런 법칙이 있는데 그냥 원형지에 있을 때의 가격과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개발 이슈, 소문에 의해 가지고 확 뛰어오르잖아요. 지금 평택이고 어디고 막 소문이 났다 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뭡니까? 땅값입니다. 아이고 땅도 뭐 그 딱 정해져 있는 땅값입니까? 평택 전체가 흔들린다니까. 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거기에 이미 개발 호재가 없는 곳도 예, 바람이 땅값이- 불죠. 그런데 이제 미정과 예정 때는 여러 가지 삼성이 들어갔던 뭐 현대가 들어갔던 여러 가지 사업체가 됐던 관광단지가 되었던 타당성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하고 입지나 환경하고 너무 잘 맞고 많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곳이라면은 됐다 싶으면은 공사를 하겠죠, 착공을. 그때는 이제 확정이라는 기간을 가는데 그때도 또 소문에 의해서 확정이 될 때 한 3배 정도 기본적으로 온다. 근데 이제 미정에서 애정에서 확정 이런 시절이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3년씩 간다는 거예요. 기간 동안. 이 땅값이라는 게 한번 확 어떤 이슈거리로 딱 띄우면 잠잠하게 소문 없이 쭉 가다가 그리고 또 간만큼의 어마어마하게 튀어 올라간다는 게 땅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삼성법칙이 확정해서 시행 시공 들어가고
시행시경에서 완성으로 가고 완성해서 가면 또 절정으로 가고 이 6단계로 이해해 가지고 쭉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3배 기본적으로 3년씩 간다고 해가지고 삼성 법칙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해 가지고 내가 어느 시점을 타고 들어가느냐 그런 것도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한 5년 갈 건 한 8년 간다 생각하고 8년 간다 생각한 건 10년 좀 넘게 이렇게 넉넉하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딱 3년 만에 딱 5년 만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